안녕하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참 뜨겁죠. 코스피가 3,600선을 돌파하고 반도체주가 사상 최고가를 찍는 걸 보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사둘 걸 하는 생각, 솔직히 한 번쯤 드셨죠? 오늘 영상은 그 감정의 이름 바로 포모. 놓치고 싶지 않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 때 우리 마음은 왜 흔들리고 그럴 때 어떤 행동이 도움이 되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포모를 다스리는 아주 단순한 시스템 하나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이 얘기 듣고 나면 진짜 투자 루틴이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이런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어요. 아침 뉴스 켰는데 삼성전자 신고가, 포털엔 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라는 제목이 도배되고 친구 카톡방엔 삼전 드디어 터졌네, ETF 수익률 미쳤다 같은 메시지. 그럴 때 문득 나도 모르게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포모의 시작이에요. 사실 요즘 시장을 보면 그 감정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지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반도체와 AI 관련주들이 주도한 랠리, 거기에 수출 호조와 실적 개선이 맞물리면서 그야말로 기술주 불꽃놀이 같은 국면이 연출되고 있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 상승이 모두의 잔치는 아닙니다. 지수는 고공행진인데 내 계좌는 그대로인 이유,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몇 개가 오르면 나머지 80% 종목이 제자리여도 지수는 훌쩍 뜁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만 보고 다 오르는구나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하락 종목이 더 많은 날도 있었어요. 지수는 신고가인데 체감은 썰렁했던 이유죠. 그럼 왜 이렇게 국장이 강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니까 돈이 주식으로 몰린 거 아니냐. 이 이야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핵심 엔진은 여전히 실적이에요. 9월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를 찍으면서 AI 사이클과 실적 개선이 맞물렸고 그게 지수를 끌어올린 1순위 힘이었습니다. 그 위에 유동성 완화라는 바람이 불었죠.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돈이 싸지고 많아졌다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게 랠리를 가속시켰습니다. 거기에 밸류업 정책, 외국인 순매수, 기관 자금 회귀 같은 제도적 변화가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결국 부동산 규제는 이 큰 그림 안에서 조금 더 바람을 세게 불게 한 요인 정도로 봐야 합니다. 불을 붙인 건 실적, 바람을 넣은 건 유동성, 그리고 불꽃을 키운 건 제도 변화였죠. 그럼 우리는 이런 장세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갈라집니다. 포모에 휩쓸리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싶어 손이 먼저 가지만 꾸준한 투자자는 정한 날정한 금액 정한 행동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게 바로 조용히 쌓는 부의 핵심 철학이에요. 시장을 예측하는 대신 나의 시스템을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뜨거울 때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이 매수는 내 계획 안에 있던 건가요? 아니면 뉴스 보고 충동적으로 누르는 건가요? 딱 이 한 줄 질문이 지갑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만약 후자라면 오늘은 관찰 리스트에만 기록하세요. 왜 사고 싶었는지, 무슨 뉴스가 마음을 흔들었는지 한 줄로만 써두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버튼 대신 타이머를 켜세요. 24시간 뒤 혹은 다음 정해진 투자일에 다시 보기. 그 사이 시장이 변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마음이 먼저 식습니다. 이게 포모를 다스리는 첫 번째 기술이에요. 즉시 반응 대신 기록과 지연. 이걸 습관화하면 포모가 올 때마다 오히려 기록의 루틴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들어와도 행동은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 기술은 가드레일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내 전체 자산 중 주식 비중을 65% 플러스 마이너스 5%로 정해두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오르면 이 비중이 자연스럽게 70%를 넘을 수도 있죠. 그럼 리밸런스.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빠지면 60%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땐 정해둔 금액만큼 보충 매수. 이 단순한 상하단 구조가 시장 변동성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이걸 숫자로 정해두면 지수가 올랐네 빠졌네 보다 내 비중이 기준선 안에 있나? 로만 생각이 좁혀져요. 그게 바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의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는 적립식 루틴이에요. 시장 예측보다 시스템을 신뢰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매월 5일, 20일 2번 자동이체로 ETF를 꾸준히 매수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비싸게 사고 내리면 싸게 사고.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성장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단순함이 복리의 기초입니다. 사람들은 복리를 숫자로 계산하지만 실제로는 변하지 않는 습관의 다른 이름이에요. 시장이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는 상태. 이 루틴에 하나만 더 더해볼까요? 현금 버킷입니다. 생활비 3에서 6개월 분을 MMF나 CMA 같은 단기 자산에 따로 둡니다. 이 돈이 있으면 시장 급락이 와도 당장 현금화 걱정이 줄어요. 그래서 공포에 손이 안 나갑니다. 사실 이게 장기 투자의 비밀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 버티는 게 아니라 현금이 없어서 못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지금 적립식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을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포모가 올 때마다 그 에너지를 기록으로 돌리고 지수 급등 때마다 가드레일로 점검하고 뉴스가 요란할 때마다 루틴으로 복귀하는 것. 이 3단계가 우리 마음의 노이즈를 줄여줍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빠르게 오르니 놓칠까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시장은 항상 불안과 기회를 동시에 줍니다. 포모는 사실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관심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그 관심을 충동으로 쓰느냐, 루틴으로 쓰느냐입니다. 우리는 그 에너지를 루틴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코스피 상승을 내가 놓쳤다로 끝내지 말고 이럴 때도 나는 내 계획을 지켰다로 남겨보세요. 그 한 번의 경험이 다음 사이클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세워줄 겁니다.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니까요. 오늘 영상의 마지막 문장은 이겁니다. 나는 지수의 하루 소음보다 내 10년 계획을 따른다.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 그게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원칙입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